행파하세요. 서핑을 사랑하시는 노즈라이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찌입니다. 시야 팁 타임 튜즈데이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노즈라이딩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행텐을 하는 사진이 보이는데요. 여유로운 로지의 모습이 담겨 있네요. 보는 저도 짜릿해지면서 두근두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는 것과 같이 행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당연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같이 볼까요? 우선 처음에 로지가 알고 있다고 해요. 뭐냐면은 적절한 위치와 타이밍을 알고 있다고 포스팅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뒤를 좀 더 봐볼게요. 행텐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행텐을 배우는데 필요한 요소, 필요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행텐을 배우는 데는 여기 크게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크리티컬한 섹션에서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보드를 잡아줄 수 있는 이 코어의 힘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노즈까지 걸어갈 수 있는 푸더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포켓에서의 시간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 타이밍과 속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인데요. 사진에서 로지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최고의 노즈 라이딩은 파도의 가장 크리티컬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크리티컬한 부분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방금 3번째 요소로 언급되었던 것 중에 이 포켓입니다. 사실 다시 돌려서 표현을 해보면 이 포켓에서 노즈라이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행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정도로 이 크리티컬한 섹션, 즉 포켓은 노즈라이딩 뿐만 아니라 서핑에서 아주 중요한 곳이죠. 뭐야 이거 쓰다 말았나 싶을 정도로 짧지만 행텐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어요. 이제 종합적으로 이 글이 무슨 의도로 써졌는지 저와 함께 곱씹으면서 우리가 행텐을 위해서 그럼 어떤 방향으로 연습을 해나가야 하는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포켓에서 노즈라이딩이 가능하다면 행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코어입니다. 여기 포켓에서 서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 섹션은 파도에서 가장 컬이 서 있고 힘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드에 전해지는 파도의 힘이 생생하다 못해 이렇게 강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조금의 밸런스가 무너져도 바로 와이프아웃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 아랫부분 공중에 떠 있고 보드의 이렇게 뒷부분이 파도의 핀과 함께 물려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를 잡고 있는 이 코어의 힘이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렇게 발을 모아놓고 있지만 왼발과 오른발의 체중이 어떻게 실냐에 따라서 행텐을 유지하냐 못하냐로 나뉠 수도 있습니다. 밸런스를 유지하지 못해서 왼쪽으로 체중이 너무 실렸다면 이렇게 가파른 컬에서는 보드가 아래로 그냥 뚝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대로 와이프아웃이 되겠죠. 반대로 너무 오른쪽으로 체중이 실린다면 파도의 속도에 맞춰서 가지 못하고 그대로 갇혀서 또 와이프아웃이 되게 됩니다. 이렇듯 포켓에서는 아주 미세하게 밸런스 조절을 실패하면 그대로 물에 박히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보드를 포켓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코어의 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푸더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켓존이 아닌 곳에서는 푸더크는 스트링거를 좀 벗어나도 사실 보드 밑부분을 파도가 받쳐주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막 걸으라는 건 아니고 스트링거를 따라 푸더크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긴 중요하죠. 특히 백스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렇게 컬이 가파른 곳에서는 보드의 어느 부분을 밟아주는지가 내 와이프아웃을 결정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드가 이렇게 공중에 떠 있으니까요. 이 푸더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느꼈던 적이 바투카라스라는 곳을 갔을 때인데요.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위치한 작은 동네입니다. 마을 2군데에 질 좋은 파도가 들어오기로 유명한 곳이죠. 좋은 파도가 들어오는 만큼 그 동네는 서핑을 잘하는 로컬 친구들이 많아요. 데우스의 유명한 라이더 후스니, 데니, 대안 이외에도 테디와 같이 이미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바투카라스에 리프 포인트라는 곳이 있는데 처음 그곳을 갔을 때예요. 리프의 파도 컬이 어찌나 잘 서고 빠르게 깨지는지 적응을 못해서 와이프아웃을 많이 당했었는데요. 우선 그 당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푸더크를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설명을 많이 드릴 수 있어서 뽑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곳에서 서핑하는 제 모습을 생각하니 정말 그립네요. 방금 눈치를 빨리 채신 분들은 백스텝을 처음 할 때 제가 휘청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컬이 잘 서는 곳에서는 스트링거에 살짝 왼쪽만 디뎌도 보드에 바로 반응이 오게 됩니다. 그 이유를 한번 다시 볼게요. 자, 노즐을 밟고 행텐을 하다가 이제 백스텝을 갈 때 보드가 휘청 거리는 거 보셨나요? 다시 한번 천천히 봐볼게요. 아주 이렇게 가다가 백스텝을 하는데 휘청 거리죠. 이때 보드를 디디는 제 왼발이 이 스트링거보다 살짝 왼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보드가 휘청 거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드에 스트링거를 밟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앞으로 걸어 나갈 때는 스트링거보다 안쪽 인사이드 레일을 밟으면서 걸어 나가요. 자, 다시 한번 봐볼게요. 턴을 넣고 인사이드 레일, 스트링거보다 안쪽을 디디면서 앞으로 걸어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컬이 바짝 서는 곳에 살짝 인레일 쪽을 밟아주게 되면 보드가 파도를 타고 올라가게 되는데요. 걸어 나가면서 보드를 파도의 탑 쪽으로 올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이렇게 컬이 가파르게 서는 곳에서는 안쪽 레일을 밟아주며 걷는 게 보드의 안정성도 높이면서 노즈라이딩 타이밍을 잘 만들어 갈 수 있죠. 그렇다고 너무 과하게 밟으면 이 자체가 보드의 속도를 너무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파도를 뚫지 못하고 갇혀서 와이프 아웃이 되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앞뒤로 단순히 움직이는 것 같지만 풋스텝 안에서도 익혀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스티링거를 기준으로 연습을 하되 이렇게 인레일을 살짝씩 이용하는 것은 포켓에서의 풋워크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 익혀보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풋워크가 왜 중요한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켓에서의 시간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타이밍과 속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타이밍과 속도,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우선 포켓에서 시간을 최대한 끌어내기 전에 포켓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이와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파도가 깨지고 있는데 파도가 이렇게 깨지고 있습니다. 파도가 이렇게 깨지고 있어요. 파도가 이렇게 쭉 깨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크리티컬한 섹션인 포켓이에요. 그럼 서핑을 하고 있는데 이 파도가 깨지는 것보다 속도를 너무 내서 앞으로 나가면은 당연히 포켓에서 서핑은 불가능하겠죠. 반대로 서핑을 하는데 파도가 이렇게 깨지는 것보다 속도를 너무 못 내면은 이렇게 파도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파도의 속도에 맞춰 서핑이 가능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가능할 때 바로 포켓에서 시간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속도의 조절을 간단하게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앞과 뒤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좌우에 대한 조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용해서 속도의 조절이 가능합니다. 앞뒤의 조절을 먼저 얘기하면 테일에서 노즈까지, 자, 보드가 있으면은, 자, 여기 테일에서 노즈까지는 앞으로 갈수록 가속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쪽 노즈 상관없이 앞으로 가면 무조건 가속이 아닌가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간단하게 이 보드의 생김으로 봐도 노즈에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보드를 다시 그려볼게요. 보드는 이런 식으로 옆에서 보면 보드에 락커가 있게 되죠. 이 노즈 부분에는 노즈 다이빙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드에 락커가 존재합니다. 그럼 보드 중간에 요 평평한 부분보다 락커가 들어간 이 굴곡진 면으로 파도를 타게 된다면 가속이 당연히 더 안 되겠죠. 여기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 굴곡진 면을 타는 것과 여기 서서 이 평평한 부분으로 파도의 면을 미끄러져 나가는 걸 상상해 봤을 때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앞쪽으로 가면 갈수록 뒤에 파도를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감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드가 있을 때 테일부터 노즈 부분까지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가속이 된다 생각을 해주시고, 앞 섹션이 깨질 때 그럼 컬이 바짝 이렇게 서주는 경우가 있다 싶으면 앞쪽으로 스텝을 밟아 가속을 해주면 됩니다. 반대로 컬이 서는 걸 조금 기다리고 싶을 때는 체중을 뒤로 주거나 스텝을
뒤쪽으로 살짝 옮겨주면서 속도를 잠시 늦춰주면 됩니다. 이런 방식을 스토리라고 해요. 이렇게 파도가 깨진 거에 맞춰서, 즉 타이밍을 맞춰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영상을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천천히 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턴을 넣고 앞에 컬이 서면서 깨지고 있으니까 턴으로 인해서 죽었던 속도를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 갑니다. 근데 앞에 섹션이 생각보다 컬이 잘 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방금 앞으로 가다가 바로 다시 뒤쪽으로 체중을 살짝 실어주죠. 그래서 살짝의 스토를 줬다고 볼 수 있어요. 만약 이대로 앞으로 쭉 걸어갔다면은 이 컬이 제대로 살아나지 못해서 포켓에서의 노즈라이딩을 할 수가 없었겠죠. 자, 그리고 앞에 컬이 서는 대로 앞쪽으로 가주면서 이런 식으로 노즈라이딩을 포켓에서 지금 물려놓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우리가 행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노즈 전까지는 앞으로 가면 가속이라고 제가 했죠. 행파이브까지는 뒷발에 체중이 많이 실려서 가면 갈수록 가속이 되는 느낌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행파이브에서 이 행텐을 만들어간 느낌은 살짝 다릅니다. 오히려 감속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도 천천히 잘 보시면은 앞으로 가다가 그대로 행파이브 생텐을 하고 툭 스톨링이 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타이밍과 속도의 조절이 그만큼 중요해집니다. 이 부분을 조금씩 적응하기 위해서는 행파이브의 보폭 간격을 줄여나가면서 만들어가는 걸 연습해 보세요. 그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보폭을 넓게 잡고 뒤축에 체중이 실린 행파이브와 보폭의 간격이 좁은 상태에서의 행파이브는 같은 행파이브지만 느낌이 다르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또 다른 부분은 앞에서 여러 번 언급한 내용인데요. 인사이드 레일을 밟아주면 파도 면을 타고 올라가고 특히 이렇게 가파른 곳에서의 행텐 타이밍을 잡기가 좋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게 너무 과하면 파도를 뚫고 가지 못하게 된다고 했었죠. 이 점 또한 속도와 연관이 된 것입니다. 인사이드 레일로 체중이 실리면 속도는 줄게 되고 반면에 스트링거 쪽으로 체중이 실리면 속도는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텐의 타이밍을 잡아가고 연습할 때는 인사이드 레일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포켓에서의 노즈 라이딩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언급했었던 이런 풋워크, 이제 백스텝도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 부분이 다 허공에 떠 있기 때문에 내가 자칫 다른 곳을 밟게 되면 그대로 보드가 뒤집어져서 라이딩이 실패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멋진 행텐을 만들기 위해서는 파도의 포켓에서 노즈라이딩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던 시간입니다. 오늘 언급된 내용들을 잘 기억해 보시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시면 최고의 행텐을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오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고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제 해석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안전하고 즐거운 서핑하세요. 찌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영상뿐만 아니라 시아의 인스타 더 시아에 가보면은 화요일마다 아주 좋은 팁들이 올라오니 인스타에 방문해서 여러 팁들을 보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서핑에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의, 그리고 여기 여성 서퍼, 여기 로지의 인스타에 찾아가면은 많은 서핑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입었던 비키니 내용과 사진은 포토키오키가 찍어주었네요. 시아와 로지 그리고 포토키오키에 감사드리며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